우리가 상편에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외모 지상주의의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외모 중심으로 돌아가게 됐느냐 이거에 대해서 패널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봤어요. 하편에서는 토론을 좀 해보면 좋겠는데 그 전에 우리가 잠깐 쉬는 사이에 한 분 들어오셨죠? 안녕하세요. 네. 아, 자기소개 12화부터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12화부터 들으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수영을 하지 못하는 생선입니다. 달려오셨나봐요. 머리가 그냥 되게 오늘 그거 말하는 게 그거라면서요. 외모 진짜 못생겼어. 내가 거울 보고 깜짝 놀랐어. 여름에 더 못생겨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맞아. 항상. 네, 저도 아무래도 느껴요. 네. 그렇죠. 저 겨울에 하얘지고 얼굴도 까매지고 막 맞아. 땀나고 모공도 넓어지고 뭐도 나고. 그 막 네. 점 같은 거 더 진해지고. 그래요? 응.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좀 본론으로 이야기를 넘어가서 토론을 먼저 좀 해볼까요? 어떻게들 좀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어요. 청소년들 성형수술 실태를 좀 알아봤는데 개인적인 생각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이거를 자제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성형수술을 자제를 시킨다? 그러니까 왜냐면 학교에서 그러면은 그걸 금지를 사실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어쨌든 그냥 근데 생각을 나는, 말씀해 주세요. 저는 어린아이들이 성형수술을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19살까지는 이제 성인이고 20살 때부터는 쌍꺼풀 해도 돼 라고 기준을 짓는 것도 사실 조금 억지긴 한데 그래도 웬만하면 어릴 때는 안 하는 걸로. 일단 성장기, 네. 성장기 아동 청소년. 사실 얼굴은 진짜 계속 자라거든요. 근데 그 자라는 얼굴에 뭔가 인위적으로 돼버린다면 분명히 이제 나중에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뼈를 건드리는 거는 그쵸. 양악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수술이 50년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시작한 역사가. 지. 네. 그렇죠. 그렇다라는 건 양악을 처음 한 사람이 지금 이제 늙어가고 있을 텐데 네.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50년이 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벌써부터 어린 아이들이 양악 수술 해버린다면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고 그 뼈가 약간의 변화를 보일 때쯤에는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사실 모르는 거죠. 후회할 거다 나중에 네. 돼서. 그러니까 아직 그 제대로 검증이 안 돼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권할 만한 권장할 만한 것은 그렇죠. 아니다. 근데 이런 사실 거죠.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는 제도적인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그럼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는 어떻게 사실 학교에서는 쌍꺼풀을 지금 현재 했다라고 해서 아이들을 벌점 주고 이럴 수 그러진 없잖아요. 않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네. 또 인권이고 자기 그쵸. 몸에 대한 자기 선택권이다 보니까 그리고 결국 부모님이 네. 허락을 하셨으니까. 그쵸. 네. 그것까지 터치를 하게 되는 건 약간 월권 같은 느낌이라고 그쵸. 생각을 많이 하죠. 예. 다른 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학창 시절에 그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쵸. 선생님들도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쁜 애들 좋아하고 또 친구들한테도 예쁘고 잘생긴 애들이 잘생긴 것까지 모르겠지 예쁜 애들이 확실히 또 인기가 좋고 하니까 그 분위기 만들어진 분위기상 사실은 좀 못생기거나 약간 작고 뭐 좀 통통한 친구들이 스스로 약간 자신감이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선생님들의 의식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넌 예쁘니까 은연중에 선생님들도 야 그래 넌 예쁘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말?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저도 좀 반대의 입장이기는 한데 이거를 뭐 그 학생한테 뭐 했다고 해서 벌을 주거나 그치. 뭐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선생님들의 의식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람 생각을 좀 그렇죠. 바꿔야 된다. 네. 사람들의 의식이 안 바뀌는 이상 사실 그걸 막을 수는 없을 그쵸. 것 같긴 하거든요. 그쵸. 이게 아까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게 외모라고 하는 부분이 제4의 차별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 지금 사실 우리 학교나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지금 과도기이긴 하지만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부분이 차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라고 이 외모에 대한 차별 역시 차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좀 깔릴 그쵸. 필요가 있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반대하는 안 했으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은 커가면서는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깨달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사실은 뭐 어느 정도 공부도 잘하고 능력도 있는데 네. 내가 외모가 부족하다. 네. 그러니까 난 이것만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해서 외모를 네. 좀 개선하는 네. 경우도 있지만 뭐 그런 식으로 좀 성인이 됐을 때 내가 정확히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채워가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한다라고 친다면 학창 시절에는 아직 사실은 내가 완벽한 성인으로 자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을 잘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내가 뭐 외모만 되면 난 해결된다거나 사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 다른 부분에서 더 성장해야 될 것들 또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네. 학창 시절부터 그게 외모가 1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외모가 되게 중요하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일단 나는 공부도 못해 뭣도 못하니까 나는 그냥 외모라도 가꿔야지. 이거는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다른 부분에서 자신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낮추는 건 좀 이른 것 같고. 근데 네. 이게 청소년들한테는 오히려 그 시기에 가장 1순위가 외모이지 않을까요? 제가 알기로 막 우리 청소년들 시기에는 상상적인 청중이 있다라고 해서 누군가가 끊임없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머리 삐친 거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네. 이 머리 삐친 거 다들 봤을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음. 그 정도로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아이들한테 물론 이제 얘기해 주는 건 필요하죠. 너한테는 외모가 1순위가 아니야. 너에게 뭐 공부가 더 중요해라고 근데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사실은 있겠지만 다 이렇게 청소년기에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나 뭐 선생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이런 가르침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거를 또 귀가 얇다기보다는 뭐 그런 걸 흡수하는 게 더 빠르고 하니까 스폰지 같죠. 스폰지 아이들은. 같은 네. 친구들이니까 그 친구들한테 오히려 이제 어른들이 음. 물론 너가 외모가 더 이쁘거나 잘생기면 좋겠지만 지금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해봐. 뭐 그러니까 그게 절대 제일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끊임없이 이제 좀 각인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한 가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쵸. 다양한 가치들을 자기에게 맞춰서 이제 자기가 빛이 나게 하는 것인데 그거를 유일한 가치인 것처럼 마치 그쵸. 외모가 그쵸. 유일한 네, 가치인 것처럼 그러면은 생각하게 좀 되면은 좀 위험할 수 맞아요. 있겠죠. 그래서 네. 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이 이렇게 할 때 무조건 안 된다 하지 네. 마가 아니라 너가 지금 일단 다른 걸 해보고 나중에 좀 20살이 됐을 때 그때도 너가 그걸 원한다면 그때 한번 같이 뭐 더 좋은 데서 해보자. 뭐 더 비싼 거를 해보자. 지금은 뭐 80만 원짜리 쌍꺼풀 수술을 할 수밖에 그거라도 해달라고 한다면 뭐 대학 가서 뭐 한다면은 뭐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더 좋은 거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좀 잘 구슬려서 사실 그 가치가 지금 제일 중요한 가치가 아니다라는 걸 끊임없이 좀 각인을 시켜줄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안 과장님. 저는 좀 약간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일단 그 미의 기준이라는 거를 조금 사회적인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많이 조성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뭐 진짜 연예인 같은 아니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쭉쭉빵빵에 눈 크고 뭐 이런 식의 그 기준들이라는 게 우리가 자유 의사로 만들어진 기준들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냥 딱 봤을 때 예쁘다 계속 스포트라이트를 그렇게 비춰주니까 다들 그렇게 따라하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런 합의 같은 것들이 조금 바뀌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외모가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가 절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그런 맞아. 좀 사회적인 의견들이 좀 약간 더 강하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요즘 같은 경우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 이제 좀 약간 어른들을 더 따라하려는 모습들이 맞아요. 더 맞아요. 세잖아요. 네. 그리고 더- TV에 나오는 음.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어른들보다 더 진하게 화장을 하고 맞아. 어른들보다 더 예쁘게 하려고 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그 성인들 사이에서 이미 그런 외모 지상주의,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게 짱이야라고 일단 깔려 있는 것들을 학생들은 이제 보고 나는 빨리 어른스러워져야 되니까 저렇게 따라해야지 이제 그렇게 따라하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는 좀 뭔가 많은 대화와 토론 그리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 아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막 칼라 스프레이 뿌리고 막 칼라 무스 바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나는 그 외모가 나도 되게 중요했어요. 중고등학교 그쵸. 때도 막 오래된 칼라 렌즈 인식이에요. 끼고. 맞아요. 근데 그게 지금은 아예 이제 뭐 칼라 스프레이, 칼라 렌즈가 화장 이게 아니라 아예 반영구적으로 성형까지 바꿔버리는 거죠. 네. 더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더 갈까? 그러니까 네. 손을 엔전까지만 해도 이제 손을 안 댔죠. 그냥 이제 바르는 걸로만 어떻게 커버를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아예 수정을 해버리니까 진짜 맞아. 근데 후회할 수 있어. 나 진짜 그때 사진 보면 칼라 무스 뿌리고 찍은 사진 보면 진짜 아니, 말도 안 되거든. 그거는 이제 미의 기준이 아, 달라진 그렇죠, 거겠지만 그러니까 점점 더 옛날에는 정말 안 과장님 말처럼 손을 어떻게 댈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요즘에 어린애들은 안 되면 수술하지 뭐. 너무 쉬워진 거예요. 그게 너무 주변에 다 깔려 있고 그게 워낙 많아서 그런 것 네. 같아요. 모든 게 커스터마이징이 되는 사회니까. 어.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나머지 세 분 그 패널 분들과 공감을 하는데
우선 이제 제도적으로 이걸 막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교육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자연스럽게 침해하는 것은 극도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이걸 제도적으로 막겠다라고 하면 저는 반대를 할 것 같은데 아이들에게 성형을 권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좀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미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패널분들 이야기에서 나왔지만 고정된 어떤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구적 얼굴을 예쁘다라고 이제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고정관념화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업계의 담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도 있어. 일종의 비즈니스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비즈니스의 핵심은 희소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혈통에서 흔히 나타나기 어려운 얼굴이 아름다움의 기준이 되어줘야 특정 업계는 계속해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솔직히 근데 이제 좀 거리에 나가 보시면 미디어와 성형 업계가 선택한 아름다움의 기준에 맞는 얼굴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정말 네. 뭐 많죠. 속칭 뭐 쌀하려고. 뭐 강남미인 뭐 어. 이런. 이제는 이제 그 희소성의 한계가 오고 있다는 것이고 맞아요. 그렇다면 업계는 다른 아름다움의 기준을 당연히 세워야겠죠. 그럼 이제 나다. 예, 예. 너다 그- 너다 이제 너다. 넣을 수도 있고요. 너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쌍꺼풀 있는 게 막 되게 응. 매력이다 하는데 요즘 TV 보면은 쌍꺼풀 없는 맞아. 연예인들 뭐 실명해도 되겠죠? 네네. 뭐 연예인 중에 그 여자는 김- 여자는 아까 말했던 무쌍이 대세라. 이성경 이성경이라든지 아니면 소희 한예진 요즘 뭐 모델 다들- 그리고 아. 그리고 김 그 있잖아요. 그 누구 김연아 대표적 김연아. 김연아가 있네. 김연아도 있고 응. 아 나 그 누구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한예리. 아 한예리 음. 뭐 김고은 막 이런 김고은, 맞아, 맞아. 박보람 뭐 이런 어. 이런 박보영, 배우- 박보영. 아니 박보람 말 있잖아. 슈스케? 슈스케 말고 나 모르겠는데. 저기 뭐야. 하여튼 하여튼 요즘 드라마에도 나오는데. 아 그러면은 하여튼. 어쨌든 어쨌든, 김프로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만약에 성형을 하고 싶다라고 그렇다. 하면 우선은 좋다고 저는 할 것 같아요. 아, 진짜? 좋다. 근데 한 번은 되물어 볼 것 같아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계속해서 바뀔 건데 그때마다 맞아. 얼굴을 바꿀 거냐. 이거에 대해서 아이가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그쵸. 하면 나는 오케이. 네. 근데 진짜 바꾼다 그러면 어떻게 근데 맞아 진짜 미의 기준은 네. 진짜 계속 돌고 바뀌는 것 돌아요. 같아요. 네. 근데 나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시간 좀 있으면은 네. 여러분들은 이상형 어떻게 돼요? 왜냐면 사람마다 네. 추구하는 외모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 미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 물론 맞아. 그렇게 아까 김프로가 얘기했던 미디어에서 만든 정말 예쁘고 잘생긴 이거는 정말 만든 것일 뿐이고 사실 사람마다 진짜 다른데. 전 솔직히 말하면 번씩 얘기합시다. 원빈 장동건이 그러니까 원빈 장동 건드리지. 아니 원빈 너 큰일 장동건이 난다. 잘생겼다라고 생각하지는 네. 않아요. 너 큰일 난다. 그러니까 나한테- 내 기준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 기준이 어, 아니라는 너 거지. 기준은 뭔데? 네. 내 기준? 어. 잘생긴 사람? 어. 요즘에 모르겠어. 아 그래? 하정우? 하정. 윤계상? 약간 이런 느낌? 윤계상은 아 약간 좀 부리부리한 느낌이 아니라 네. 남자다워 아. 보이는 네, 얼굴을 네. 좋아하시는구나. 네. 안 과장님은요? 저는 그냥 이상형. 제 이상형 제 이상형은 말씀 잘하셔야 돼요. 좋아 그냥 저 생각만 아니요 해도 좋나봐. 왜 네, 웃어? 광대 올라갔는데 저는 지금? 안경 낀 긴 생머리 맞아 좋아했어요. 특이해. 안경 낀 여자를 좋아하는 거 안경 낀 특이하잖아. 여자를 좋아해요? 네 저는 그러니까 안경 낀 긴 생머리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는 남성분은 굉장히 많죠. 생각보다 아, 많아요. 진짜? 그게 왜 그러냐면 지적이잖아요. 지적으로 보인 그 지적으로 보이는 그 포인트를 아름다움으로 느끼는 거죠. 안경이 주는 독특한 인상이 있어요. 아니 근데 대부분 막 안경 낀 여자들 여자는 별로 안 그치.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나. 그래요. 그 안경 쓰고 나와서 있으면 나 오늘 완전 화장 안 했다. 엉망이야. 근데 이러고 왜냐면 있는데 생선 안경 끼면 되게 이상하거든요. 눈이 요만해져. 넌 빨간 안경 끼니까 그렇죠. 아니 눈 크기가 근데 요만해져. 그게 맞아. 아, 그래? 패션 안경이랑 진짜 어. 실제 아니 눈 아파서 저는 쓰는 패션 안경 이런 거 말고 그냥 그냥 진짜 안경 자연스럽게 안경 끼고 딱 네, 그런 느낌? 김프로는요? 저는 약간 이제 동양적인 느낌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거 서구적인 다 다르잖아. 느낌인 분들은 제가 이제 미디어가 제 생각에 영향을 많이 안 미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소녀시대도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가 막 뭐 지난 시간에도 한이가 뭐 그룹부를 해서 유행해졌다. 나는 한이가 되게 오래된 옛날 만화에 나오는 애인데 달려라, 걔가 왜 유행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그래요 제가. 약간 그래서 김연아 같은? 도리를 찾아서가 저는 그 공자의 일생을 다룬 영화인 줄 알았고 약간 그렇거든요. 옛날 사람. 맞아 진짜 그럼 옛날 우리 사람. 생선님은 어떤 스타일?
저는 귀요미 스타일 좋아하잖아요. 아 힙합 약간 귀요미. 아. 다 달라요 진짜. 예. 저는 약간 그만 얘기해. 아까 얘기. 그러니까 우리끼리의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진짜 다 달라. 모두가 다 아름다움이나 좋음, 잘생김에 대한 기준이 다른데 맞아요. 그걸 획일된 기준에 맞춰서 얼굴을 맞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이 음. 자신의 매력을 오히려 반감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맞아, 점을 맞아. 좀 생각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다들 콩깍지 쓰이는 포인트가 다 있을 것 맞아. 같아요. 다 맞아요.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쟤랑 왜 사겨? 쟤랑 왜 만나? 맞아, 그럴 이러는데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맞아, 자기만의 맞아. 포인트가 있으니까 맞아. 다들 그 어. 포인트 있으신가 봐요. 포인트는 그렇죠. 다 있지. 그게 이제 남들 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안경 끼는 긴 생머리 좋아하는데 남들이 봤을 때 야, 안경 끼는 애가 뭐가 좋냐 이렇게 될 수도 아, 있는 하긴 거잖아. 맞아. 어.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학창 시절에 그 뭐 성형을 한다라는 거는 조금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라고 하고 싶은데 성인이 됐을 때 성형을 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 저는 그냥 하라고 친구들이 한다면 하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만약 그 사람한테 자신감을 줄 수 자신감이라는 있다면 거. 그게 되게 크다. 뭐 아무리 내가 봤을 때 야 너 이상해 하기 전이 훨씬 나 해도 본인이 그걸로 인해서 자신감이 생기고 만족을 한다면 그건 뭐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긴 그런데 하거든요. 그 아르바이트 할 때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하실 거면 충분히 알아보시는 시간을 맞아요. 좀 그쵸. 급하게 하실 것 없어요. 야매로 하지 예, 말고. 예, 그치. 예. 그냥 이거 내 그대로. 얼굴인데. 그냥 친구 따라 우르르 가지 말고. 맞아요. 그러니까 어. 이게 예를 들어서 졸업 앨범에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아무도 한다라고 안 하는 게 보는데. 아니라 졸업 앨범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고등학교 예. 졸업해봐 아무도 안 봅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하실 거면 충분히 알아보시고 맞아요.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그쵸. 다시 해보시고 다시 해보시고 그치. 준비를 하세요. 제발요. 예, 예. 근데 나 궁금한 거 있어. 만약에 수술을 한다면 응. 여러분들은 어디를 하고 싶으세요? 만약에 나에게 기회가 줬어. 완전 유명한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이 나에게 무료로 해주겠대. 어디 하고 싶으세요? 나는 귀를 유비처럼 만들고 싶어요. 귀를 크게 귀를 어. 길게. 엉덩이살을 귀에 갖다 붙이는 이게 그 저기 뭐야 그 저거 있잖아요. 부의 상징? 그 아니, 덕의 저 상징. 유비도 귀가 이렇게 길고 귀가 부처님도 맞아, 귀가 맞아, 기시잖아요. 맞아. 그게 이제 뭐냐면 귀걸이를. 동양에서는 이게 왕족이었다는 것을 상징해요. 맞아. 예, 그런 예, 얘기 있어. 왕종이었 그 귀한 신분이었다. 그러니까 무거운 귀걸이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귀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식인데. 귀걸이를 하고 다니면 어때요 그럼? 임프로? 어, 무거운 귀걸이. 귀걸이는 못 하겠어. 난 내 얼굴이 좋아. 살을 뚫어야 되잖아 지금. 그럼 우리 양 과장님은? 저는 뭐 있을까? 나도 따로 딱히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좀 저는 허벅지를 좀 빼고 싶어요. 갑자기 허벅지를 지방흡입? 지방흡입이 아니 지방흡입 안 돼. 나는 다 근육이라서. 오. 아니 그게 허벅지 안 좀- 하면 되잖아. 허벅지 좋은 남자. 이거 약간 자랑하는 거. 아니. 난 허벅지가 다 근육이다. 아니. 이거 지금 그게 그게 아니라 심지어 두꺼워서 불편하다. 너무 불편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옷을 요즘 그래 맞아. 나도 약간 좀 슬림하게 입고 싶은데 약간 스키니, 깔끔하게 입고 싶은데 아. 하여튼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도 축구복을 입고 오셨어요. 제일 편해요, 제일. 우리 레알 마드리드 이거 생선님은? 나는 사실 넌- 남들이 아무리 뭐라고 한다고 해도 저는 칼을 대고 싶진 않아서 그냥 저 주름. 주사기를 저는 대고 제 싶구나. 얼굴이 뭐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사실 겁도 많고 그리고 쫄보. 이제 그냥 이대로 살고 싶어요. 사실 정들었어요. 막 50년 동안 거울 계속 내 얼굴 보니까 정들어서 저는 그냥 뭐 약간 주름 제거 정도만 하고 싶어요. 아니면 요거 요렇게 잡티 제거 정도만. 저도 지금 이 해라. 주근깨를 확 빼고 싶어요. 아예 없애버리도록. 제가 사실 내가 시술을 했구나. 했네. 죄송해요. 고백. 뒤늦게 고백. 했네. 야 IPL을 10회 받았어요. 아니야. 8회 받았나? 네. 여기서 IPL이란 하면서 한번 쏴주세요 나중에. IPL 알겠습니다. 여기서 IPL이란 인턴스 펄스트 라이트의 줄임말로 넓은 파장대의 복합적인 빛을 사용하여 피부 상태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그 주근깨 받았어. 제거하는 레이저 수술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되게 언제 했냐면 고시 공부할 때. 이거 공부할 때 해서 이거 아무도 못 봤어. 나만 봤어. 아. 야, 근데 너 피부 왜 이렇게 좋아? 3회 딱 했는데 싹 빠지고 음. 완전 깨끗해졌거든요. 제가 사실 주근깨 빼고는 아무런 그 여드름이나 이런 게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컴플렉스를 제거해 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다고 하면은 오케이. 맞아. 근데 오케이. 이게 2달 만에 다시 나더라고. 근데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계속 없어. 빼. 유전이라서. 멜라닌 색소는 네. 계속해서 나오니까. 근데 사실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여성들이 성형을 하는 이유 중에 그러니까 남자들의 시선이나 판단이 뭐 아예 0이라고 하면 그럼요. 거짓말이거든요. 그쵸. 거짓말이죠. 뭐 물론 모든 남자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이런 건 아니지만 당연하죠. 사실 그 이성의 관심을 받고 싶다라는 거는 남자 여자의 본능이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사실은 그냥
그냥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이쁜 여자를 좋아하는데 예. 사실은 좀 그런 것도 약간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쵸. 예, 무시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럼요. 약간 자기 자신감 플러스 약간 어필? 그렇죠.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특히 여성들에게 그런 미의 기준이 좀 엄격하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도 싶기는 해요. 맞아요. 그런 네, 것도 사실은 있죠. 네. 근데 좀 이런 얘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성형 자체를 해서 자신의 컴플렉스를 제거하는 것도 좋은데 음. 이게 이제 긴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좋은 성형이 될 수 있는 게 칼을 대지 않고 항상 좋은 표정을 짓고 있으면 맞아, 음. 근데. 상이 바뀌잖아요. 예. 입꼬리 올리는 것도 근데 네. 진짜 음. 조금 못생겼다라고 생각을 해도 네. 계속 보고 걔가 친해지고 친구 그 효과. 아이가 항상 표정이 좋고 매력이 이러면 있어. 그 걔가 되게 괜찮아 보이. 그 친구 효과, 사실. 친구 효과. 그러니까 친구 효과, 음. 그러니까 이성이라고 표현할게요. 어. 그러면. 네. 자, 우리가 좀 음. 오늘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좀 잡다구리하게 좀 돌아가긴 하는데 네. 이쯤에서 외모와 외모 지상주의 관련해서 교과서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사실 이야기를 좀 제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생활과 윤리라는 교과서에 이 외모지상주의에 대해서 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올해 그러니까 EBS 수능 특강에는 아예 빠졌더라고요. 그게 네. EBS에서 참 이게 새롭게 완전 교육 과정을 만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EBS에서 나오는 게 진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특히 이제 너무 좀 수단적이긴 하지만 아 그럼 교과서에서는 아예 그런 부분이 지금 아예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도덕에서는 잠깐 다루고 있긴 한데 그걸 잠깐 되게 다루는 건 뭐 어떤 뭐 게? 그런- 현대 사회가 외모 지상주의다 뭐 이런 거. 뭐 그런 식으로. 어.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끔 하고 그런 아름다움에 대해서 뭐 생각을 하게끔 하는 건 사실 없죠. 아, 근데 그런 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어느 과목에 들어가야 돼요? 아무래도 윤리 쪽이 낫지 그렇죠. 않을까요? 근데 네.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회 쪽에서 조금 아주 다루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다루는 걸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꼭 외모 지상주의라고 얘기할 때 그걸 가지고는 하진 않지만 그걸 좀 약간 써먹을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간단히 얘기하면 이 단원 같은 경우도 이제 사회와 얘기를 할 때 이 지금 이단원이라고 하면 이제 사회문화 이 사회문화? 단원 네. 거기 이제 사회화 얘기를 하다 보면서 이제 사회가. 사회화되는 내용이 달라진다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아. 이걸 얘기를 할 때 이제 뭐 미의 기준이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면은 뭐 과거에는 진짜 뭐 그 고대 시대 뭐 맞아. 옛날에 할때 뭐 비너스 상에 뭐 나오는 그런 여자.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라고 아마 네.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되게 그 있어요. 빵글빵글한 그 있어요. 되게 마른 목골로 생긴. 어. 근데 그게 비너스라고 다산의 하고, 상징. 그렇죠. 어. 다산의 상징. 뭐 그런 거 있었고. 그리고 양귀비 맞아. 마약 말고 그 꽃 말고 양귀비. 그 중국의 최고의 뭐 중국 4대 미인. 네. 그 양귀비 그림을 보면은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뚱뚱해요. 약간 눈 흑인 엉덩이가 ong덩이가 어때요? 되게 풍만하고. 풍만한 어.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논리인 것 같아요. 당시에 흔하지 않았던 외모, 희귀성을 가지고 있었던 맞아. 외모잖아요, 음, 양귀비가. 그리고 이제 신윤복 선생 저기 뭐야 미인도. 미인도 같은 네. 경우도 지금의 기준하고는 좀 많이 되게 다르죠. 예쁘던데. 아 그건 이제 미의 기준 이제 판단 기준은 이제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단 제 기준에는 좀 아니었어요. 어쨌든 그렇고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날은 뭐 요즘 인스타그램 보면은 다 완전 뾰족뾰족 빼짝빼짝 마르고 눈 크고. 눈 엄청 키우고 이제 음,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이쁘다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이 달라진다라는 거를 이제 보통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죠. 아 그러면서 약간 한번 알아본 게 과거 조선에 미인의 기준이 있었대요. 예. 그게 9개 색깔이라서 구색이라고 하는데 뭐 다 얘기하면 좀 그래서 그런 뭐 구색을 갖춰야지 이 말이 그런 데서 나오는 그런 거예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뭐 300 세 가지가 뭐 하얘야 된다. 피부 2, 손. 이제 미백을 해야겠네요. 네. 3흑. 그래서 세 가지가 검어야 된대요. 눈, 머리카락, 눈썹. 그러니까 옛날에 생선님 칼라 스프레이 이런 거는 맞아. 조선 시대 기준으로는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됐네. 막장인 거죠. 지금 나 그렇죠. 지금 염색머리도 그럼 말도 안 돼. 염색 안 돼. 그리고 3홍 해서 세 가지가 빨개야 된대요. 입술, 뺨, 손톱. 손톱은 뭐 봉숭아 건강을 건강하잖아. 보여주는 손톱 맞아. 아, 여기 그래, 건강. 분홍 손톱은. 입술 나 안 되겠다. 하얘갖고. 입술이 빨간 것도 색소 건강한. 그래서 요즘 애들 틴트 열심히 봐. 맞아. 착색되잖아. 착색 때 착색. 맞아 진짜. 그리고 3단 해서 세 가지가 짧아야 된대요. 귀, 이, 턱. 근데 약간 맞는 것 같아. 턱이 또 짧아야지. 맞아. 그치. 턱이 길면 그럼 하관이 길다 그러잖아. 맞아. 그리고 3광 세 가지가 넓어야 된대. 넓을 광자네요. 가슴, 이마, 눈 사이. 눈 사이 나 미가 안 여기 미간이 넓어야 된대. 넓어야 돼? 그러니까 진짜? 지금 그때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앞트임하면 이건 안 안 되는 되네. 거예요. 그쵸? 뒤트임 해야겠네. 뒤트임. 뒤트임만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3세 세 가지가 가늘어야 된다. 손가락, 허리, 발.
그거는 근데 또 좀 약간 그리고 그렇다, 뭐 맞다. 삼박 해서 또 넓어야 그것도 뭐박 약간 박 피할 때 그 얇다는 얇아야 뜻이거든요. 된다? 손바닥, 발목, 콧구멍. 콧구멍이 얇아야 돼? 그러니까 너무 들창고 가면 안 된다는 거. 돼지 콧구멍은 안 된다는. 이거 약간 지금이랑 또 비슷한데. 좀 비슷한 것도 그래. 있네. 맞아. 그리고 삼후. 그러니까 도톰해야 된대요. 약 후덕한 느낌 뭐 이렇게 해요. 입술, 팔, 엉덩이. 지금 생각하면 팔 하면 이거 난리 나잖아. 팔든 후덕하면 안 되지. 뭐 요즘에 다들 지읍하고 뼈만 난리 있어야 나잖아요. 되니까. 근데 옛날에는 팔이 이제 통통해야 된대요. 맞아. 그리고 마지막 3장 길어야 된대요. 어우, 키, 많다. 머리카락, 손. 그거 어떻게 맞춰? 그거 맞추기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 그거. 그래서 구색을 그래서, 맞추기가 어렵네요. 그죠? 어쨌든 간에 사실 지금이랑도 또 되게 다른 거 보면 앞으로 100년 후에는 또 어떻게 달라질지 그쵸.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100년을 떠나서 지금 현대 사회가 점점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될 시점에서 미의 기준이 어떻게 또 달라질지는 그쵸. 또 아무도 예상하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사회와 가정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때마다 이제 50 그러니까 저희보다 몇십 년 더 사신 분들의 기준이랑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랑 되게 다르죠. 맞아, 그렇죠? 맞아. 그런 근데 거고요. 일단 잘 씻고 머리 잘 빗고 헝클어지지 않게 다니고 좀 깨끗하게 뭐 이런데 좀 하면 그게 난 더 이쁘지 않아요? 그게 그쵸. 기본적으로 지금 조선시대 상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을 맞아. 보여주고 건강하고 있는 보기 것 같다. 좋고 네. 깨끗하고 그게 이제 아까 김프로님 말씀하신 거죠. 네. 그때 당시 이제 건강하기가 힘드니까. 네. 희귀성이죠, 희귀성. 그렇죠. 그치. 그리고 이제 3단원 문화와 관련된 얘기에서 이제 음. 외모지상주의를 좀 끌어다 썼을 때는 음. 이제 문화 변동 얘기를 좀 해보면은 문화가 이제 변화를 한대요. 네. 이제 스스로 변하든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변하든 변하다 보니까 결과로 어떻게 나오냐면은 첫 번째가 이제 문화 동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맞아. 근데 이게 외국계 우리랑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외국에 의해서 외국 문물이 들어와서 우리께 외국화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거는 이제 문화 사대주의랑도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생활을 보면은 과거 우리나라 조선 특유의 미인 아니면 우리 한국적인 미녀상 이게 아니라 다들 그쵸, 서양 동화됐네. 따라가려고 맞아. 하잖아요. 서구식으로 다 머리도 길쭉길쭉하면서 염색하고 염색해야 노랗게. 되고 아까 칼라 렌즈도 끼셨다 그랬죠? 컬러렌즈 그것도 껴야죠. 그렇고요. 서클렌즈. 뭐 염색도 하셨죠? 예. 그런 식으로 금발의 파란 눈을 계속 추구를 그게 원한다라는 진짜 거죠. 근데 금발 어떻게 뿌염을 1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되지. 그러니까. 칼라렌즈 끼면, 서구화된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여기는 사실은 제가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희소성 이론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 서양에서는- 되게 힘드니까. 서양에서는 동양적 외모를 가지고 있는 여성을 맞아. 선호하거든요. 네. 그거 니콜라스 케이지 네, 그 네. 부인. 아 맞아. 마크 주커버그 이혼했어? 사장 죄송합니다. 부인도 부인도 동양인인데 굉장히 동양적인 얼굴 오늘 뮬란 같이 생긴 분을 맞아. 선호한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문화 병존이라 그래서 이제 같이 있는 거 우리 병렬식 할 때처럼 두 개가 같이 이제 함께 한 사회 문화로 존재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외국 스타일을 추구한다라면 약간 쌍꺼풀 진한 사람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또 무쌍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맞아. 그 무쌍은 약간 또 한국적인 이미지인데 그걸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병존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문화 병존이네. 예. 근데 이제 문화 융합은 사실 믹스가 되어야 돼요. 말 그쵸. 그대로 퓨전인데 이거는 서양식의 문화가 들어왔고 그럼 한국식의 문화는 있었어요. 이거 두 개가 합쳐져서 새로운 미의 기준이 나와야 되는데 한쪽만 쌍꺼풀 있어야 되네. 왜 네. 한쪽만? 아니지. 그건 아니고. 얼굴은 동양인데 몸매는 서양 핫해. 그거네. 요즘에 그거다. 근데 빠지니까. 이거는 베이글. 제 기준으로는 모르겠어요. 사례를 딱히 뭐라고 정확하게 좀 얘기하기는 아직까지는. 뭐한 것 같아요. 그치. 네. 그러니까 진짜 아까 안 그래도 베이글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할 수 있겠네요. 베이글 다들 성숙한 이미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맞아. 또 누구는 귀여운 이미지. 얼굴은 큐티 섹시. 귀여운데 막 근데 몸은 둘 다 장난 갖추고 있어. 아니고. 그러면은 그렇게 좀 비. 남자 같은 경우, 남성들 같은 경우도 그렇죠. 신미나 뭐 이런 김수영 같은 김수영, 친구들이 그렇죠. 맞아, 몸은 맞아. 완전히 되게 쭉쭉인 이렇게 이종석 좋은데. 이런.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거 이외에 문화 복고라는 게 있는데 우리 복고? 복고풍 요즘에 유행이잖아 복고. 그게 과거에 있던 문화가 한번 쓱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 우리 문화 복고라고 얘기해요. 유행은 돌고 그렇죠. 돌잖아. 청청 입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복고풍 그런 청청 그리고 옛날에 너 입으면 되게 촌스럽다 그랬잖아. 근데 요즘에 너 요즘은 보면은 교복도 넓고.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여성들 특히 전 그거 좀 이해가 안 돼. 뒤에는 빼는데 앞에는 넣어. 그래
그래. 나 나 지금 그래. 문화 그래. 정전. 왜냐면은 이게 아무리 복고라도 옛날이랑 완벽하게 똑같진 않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다 넣는 건 옛날이고 뒤에 빼야지 요즘이고 어. 청청도 옛날에는 이렇게 막 여기까지 허리춤까지 올려가지고 청청 똑같은 거 입었다면 요즘에는 약간 색깔이 달라야 돼. 위에 청이나 어쨌든 아래 청이랑. 투톤이네요. 투톤 약간.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예를 드는 것 중에 셀러문 코디 그게 한때 그 페이스북이나 SNS에 돌았어요. 그때 근데 그러니까 셀러문이라는 만화가 90년대 에 나온 만화거든요.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냥 사복으로 입고 있는 그 옷들이 요즘 고등학생들이 입고 있는 옷들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좀 푸짐하게 약간 입고. 위에 푸짐한데 밑에 뭐 푸짐하다, 저기 이렇게. 뭐야 핫팬츠 같은 거 맞아, 그거 라든지 짧은 거 막 테니스 치마 아니면은 입고. 그거 테니스 치마도 그렇고 또 뭐 있냐면은 점프 슈트? 그런 거. 멜빵 바지. 멜빵 바지인데 하여튼 하여튼 그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러니까 셀러문 나오기 직후에는 좀 약간 촌스럽다 지금 뭐냐 이랬는데 그게 지금 학생들이 셀러문을 보고 한 건 아니지만 그런 풍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키니진 대세였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또 힙합 스타일로 해서 또 와이드 팬츠가 좀 맞아, 유행이었잖아요. 맞아. 근데 스키니진 때문에 와이드 팬츠가 확 갔다가 지금도 지금 다시 와이드 팬츠가 컷이랑 와이드 팬츠 오지. 다시 돌아왔죠. 와. 그러니까 돌고 돈다라는 맞아. 거죠. 예. 그런 내용들을 이제 문화 파트에서 이제 얘기를 그럼 할 수가 아름다움이라는 있어요. 것도 계속 돌고 도는 맞아요. 걸까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음. 이게 이제 김프로님 의견에 저도 되게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다들 스키니진을 입으니까 뭐 그 상업자 입장에서도 비즈니스 차원에서도 이제 다 스키니진 다 갖고 있는데 그렇지. 또 새로운 걸 팔아야 되잖아요. 맞아. 그러면서 이제 와이드 팬츠를 믿는 그래서 거야. 이제 연예인들한테 먼저 이렇게 입혀주고. 파급력이 큰 그런 그렇죠. 분들한테 그럼 먼저 사실은 해피들한테. 이거 화장품 업계에서는 공공연하게 하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도 화장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되게 진하게 했다가 70년대 그러다가 어느 순간 누드톤 맞아. 되게 한 듯 안 한 듯 이게 강조됐잖아요. 그때 핫핑크 되게 유행해서 맞아. 입술이 그러다가 다들 그렇죠. 토인 입술이었잖아. 그러니까 고 화장품을 이제 유행 지나게 해서 버리게 만들어 놓고 그걸 다시 아, 유행시켜서 그럼 우리 그걸 다시 다 파는 지금 거예요. 농락당하는 거네. 그렇죠. 상수 결국 비즈니스에 이게 놓는. 경제 논리에 그냥 생긴 대로 의해서 삽시다. 어떻게 보면은 농락당하지 그러니까 말고.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제 그러니까 개인적인 희소성. 생각은. 근데 네. 아까 문화 사대주의도 아까 말씀해주셨잖아요. 네. 그것처럼 사실은 우리는 이제 약간 서구 거를 좀 들여오려고 하고 그쵸. 예. 오히려 이제 동남아 스타일의 외모는 또 약간 비하하는 경향이 그렇죠. 있잖아요. 있죠. 근데 네. 또 동남아 가면은 우리가 좀 얼굴이 하얘니까 또 한국 좋아하지. 사람들을 또 예쁘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약간 아무래도 진짜 좀 문화 사대주의 이런 영향도 좀 그러니까 있는 것 결국 같기는 해요. 기준의 음, 정점에 있는 경우 케이스는 이제 서양 맞아요. 여성이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황인이라든지 흑인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백인처럼 되고 싶다는 근데 그런 게 있는 지금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불평등 네, 이제 마지막 거기까지 가고. 얘기하면은 네, 네. 이제 성차별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외모 지상주의라는 게 음. 그 남성과 여성 중에 그 기준이 되게 엄격한 케이스 쪽은 여성들이잖아요. 맞아. 네. 그렇죠. 남자는 뭐 그냥 이런 뭐 적당히 그러니까 못생겨도 매력 있으면 돼. 뭐 이런 그런데 인식이 있죠. 맞아. 아니면 뭐 돈만 많으면 돼. 맞아. 이쁜 능력 있으면 돼. 이쁜 여자 만나면 돼. 뭐 이렇게 되는 어. 건데 여성들이 갖춰야 된다라는 그 사회적인 기준, 그러니까 음. 사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라는 힘들어, 거예요. 진짜 네. 뒤통수까지 여자를 예뻐야 하기.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 뒤통수까지 어떻게? 그러다 한대 보니까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 불평등으로 일단 또 바라볼 수가 아, 있죠. 그러네요. 그렇죠. 일단 남녀 이제 불평등이라는 거는 이제 아시죠, 그렇죠? 이제 거기서 이제 갈등론적 시각으로 한번 이 얘기를 해보자면 기능론적으로는 이런 외모 지상주의도 그럼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걸로 판단해서 사회적인 뭐 그렇게 분업을 해서 그렇게 하자 이런 의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기능론보다는 지금 우리 분위기가 약간 그런 외모 지상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니 갈등론적으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미의 기준이라는 것도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이렇게 제시를 한대요 사회적으로. 네. 그리고 이때까지 남성이 여성을 좀 더 이렇게 지배를 해왔기 때문에 남자들이 원하는 그런 남자상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지배를 더욱 더 잘하기 위해서는 근육질에 힘세고 경제력이 튼튼한 그런 남자들이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반대로 여성성은 그러면은 이제 남자가 지배를 할 때 말 잘 듣는 사람이 좋을 거 아니에요. 순종적인 여자. 그리고 순종적이다, 뭐 현모양처,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막 여성들에게 강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성들을 계속 그 남성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에 계속 밀어넣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양산을 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또 교과서에 약간 은근히 이런 거 나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막 어떤 두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네. 한 친구가 좀 잘못 얘기하고 있어, 틀린 거. 근데 꼭 네. 틀린 거 얘기하는 애는 볼에 죽은 개가 있어. 아. 막 은근히 은연중에 그런 이런 거 거 있어. 표현하는 거 그렇죠. 있잖아요. 그리고 막 심술 부리는 애가 뚱뚱하게 음, 그림을 그려. 뭐 음, 이런 거. 그런 거 근데 있죠. 은연중에 되게 그쵸. 이 외모지상주의를 교과서에서도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부터 진짜 좀 예쁜 애 그냥 그렇게 해야 될 것 내가- 같아요. 좀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뭐 드라마 같은 데서도 주인공은 예쁘고 그래.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예쁘지 않고 응. 괴롭히는 사람들은 못생긴 말 그대로 뭐 죽은 개가 표시되어 그러니까 있든지 그래. 학교에서 음. 이제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음. 저도 이제 남자 선생님이다 보니까 음. 이제 막 여고에서 일을 할 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차별을 해야지 이런 거라기보다는 음. 약간 부익부 빈익빈이 음. 좀 이렇게 여기서도 나타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음. 여기서는 이제 제가 외모 비하를 한다라는 것이 음. 아니라 이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게 꼭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 뭔가 잘하는 애들은 계속 잘하고 계속 뭐 더 잘하고 음, 못하는 애들은 못한다 이런 의미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아까 우리가 뭐 이렇게 뭐지 입꼬리 표정 관상 이런 것들 있잖아요. 첫인상. 그런데 잘하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인상도 좋아요. 왜 자신감이 넘치니까. 그치, 맞아. 그리고 뭐 항상 웃고 뭔가 적대적인 감정 없이 뭔가 이렇게 호의적인 방향으로 오다 보니까 얼굴이 객관적인 기준으로 예쁘고 뭐 못생기고를 떠나서 그냥 예뻐 보여요. 아. 그게 그 아이들의 탓으로 돌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얘가 자아상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맞아 맞아. 남들이 얘의 외모를 보고 얘에 대해서 음. 평가를 해버리다 보니까 얘가 그쵸. 조금 삐뚤어진 자아상을 형성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더 자- 그래서 네. 윤리 그러니까 중학교 도덕 교과서에 자아 성찰 부분이 있거든요. 아. 자아 정체성에서 네. 거기서 이제 경계해야 될 게 외모 지상주의가 나와요. 거기서 잠깐. 예. 네. 그래서 이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그 시기에 이제 내가 누구고 나는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하는 그 시기에 너무 지나친 외모 지상주의가 들어오게 된다면 거기에 이제 자기를 맞춰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뭐 나는 이상한 애야.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 대한 그런 정체성이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에 약간 진짜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이런 토론을 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사실 이거에 대해서 뭐 찬성할 수도 뭐 외모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 스스로 그걸 생각하다 보면은 왜냐면 그게 답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쵸. 누가 봐도 외모가 제일 중요하다 1순위다라는 거는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학생들한테도 좀 있어야 근데 된다고 이제 생각하거든요. 지금 요즘 같은 네. 학생들에게는 1인가? 특히 이제 여학생들한테는 완전히 1위가 돼 버리니까 아, 정말 그건 네. 그래요. 하여튼 좀 약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외모에 좀 약간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딱 봐도 얘는 진짜 이쁜 학생이네라고 그러니까 외모가 예쁘다 뭐라고 생각을 해도 맞아, 본인 맞아. 자신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맞아. 그런 경우에는 괜히 선생님한테 삐딱하게 굴거나 왜냐면은 이 선생님은 내가 부족한 부분 때문에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들어오다 보면 그러면 이제 항상 표정이 어둡고 맨날 이제 약간 적대적인 그런 뉘앙스가 풍겨지고 이러면은 그냥 얼굴이 딱 봐도 뭔가 이제 짜증이 나는 거잖아요. 저도 교사도 선생님이다 보니까 누가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적대적으로 들어오는데 그걸 예쁘게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문제는 뭐 얼굴값 하네 이제 이런 멘트들은 사실 주의해야 될 것 맞아요. 같기는 해요. 맞아요. 예. 주의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우리 사회가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이게 맞아요. 마치 인종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것인 것처럼 이게 차별의 한 요소가잖아요. 외모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차별이라는 인식이 명확하게 먼저 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인식이 없으니까 이걸 너무 쉽게 다른 사람한테 비수가 되는 말을 맞아. 던져버리게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아까 뭐 성차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앤서니 기든스라는 사회학자가 있어요. 예. 기든스? 현대 사회학. 제3의 물결, 그거구나. 서드 웨이브. 어.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뭐 생산적 복지를 말씀하셨던 그런 영국 사회학자분인데 그분이 쓰신 사회학이라는 책에 페미니즘이 이제 좀 등장을 해요. 네. 사회학 원론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내용으로 이제 페미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걸 조금 언급을 해드리자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페미니즘의 시작이라고도 보는데 음. 이때까지 항상 여성들이 억압되어 있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여성들의 그런 미의 기준도 남성이 원하는 그 기준으로 막 맞아요. 맞춰져 네, 있었죠. 그쵸.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으로도 참여도 못했고 참정권도 없었고 이래저래 나쁜 차별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때 그런 여성들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이제 백인 여성들이 들고 특히 이제 좀 어느 정도 지식이 들어 있는 네. 저기 여성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아. 그런데 여기서는 급진적으로 막 이렇게 데모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 내가 이 제도권에 들어가서 이 제도를 바꿔버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참정권을 달라는 얘기를 했고 결국 참정권을 얻고 여성 대표를 뽑고 그러면 여성들에게 유리한 아니면 뭔가 평등적인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이제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해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근데 제도적인 그런 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리천장이라 그러죠. 네. 보이는데 못 뚫고 가질 올라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권적으로 이렇게 고치기가 어렵다라는 걸 알게 된 여성 학자들이 이제 급진주의적 페미니즘으로 이제 발전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은 이제 말 그대로 뭔가 제도가 불합리하다 이런 갈등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제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이제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제도권 바꿀 방법을 이용해서 여성들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게 과격해질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이제 좀 뭔가 같은 여성에게도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급진적인 모습들로 인해서 많이 바뀐 건 사실이에요. 네, 아무래도 이게 우위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흑인 페미니즘이라 그래서 이제 계속 여성 인권 신장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한 걸 딱 생각을 해보니 이건 다 대부분 다 누굴 위한 거냐? 어느 정도 학력이 갖춰 고학력의 백인 여성만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들에게는 결국 적용되지 않고 특히 1960년대에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 정작 많은 억압을 받고 있던 대상은 백인 여성이 아니라 흑인 그쵸, 여성이었다라는 맞아. 거죠. 가장 많은 억압의 대상이 되는 받았던 거죠.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흑인 여성에 대한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여성 인권 신장 운동이 막 이렇게 발전되었다라는 게 그 사회학 책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페미니즘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근데 이제 페미니즘 정확하게 뭐야? 그냥 여자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제 한번 찾아봤어요. 나중에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한 번 더 시간을 갖고 얘기를 해보면 근데 그러니까 무서워. 어쨌든 그 여성의 외모에 대해서 사회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어떤 차별의 복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죠. 맞아.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갈등론적으로만 바라봤을 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도 그와 관련돼서 차별이나 억압이 존재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분명하게 좀 짚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거 제가 아까 말하려다 까먹었었는데 학생들이 이제 자아상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 학교에서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요즘에는 SNS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에 그 본인의 외모에 자신이 있는 여성분들이 자신의 얼굴을 올리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그 기준에 충족되지 못한 여성분들이 그거에서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그릇된 자아관을 형성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저렇게 맞아요. 되고 싶어 맞아요. 이제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사실은 뭐 SNS에서는 그런 사진들만 올라오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그건 저렇게 맞아. 생긴 그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사진도 믿을 것도 못돼 맞아. 사실. 그렇죠. 사진은 맞아요. 언제나 마술이죠. 네. 그 뭐더라? 그 능력자들인가 거기서 뭐 포토샵 능력녀 뭐 그런 이런 거 있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막 어플 이런 것도 사실 요새 워낙 많으니까 그쵸. 사실은 이렇게 막 턱 네. 쏙쏙 이렇게 하면 턱도 깎이고 눈동자도 커지고. 맞아. 얼굴도 하얘지고. 아까 셀카 찍었을 때 어쨌든 뭐 본인의 그 외모에서 뭐 그냥 이렇게 뭐 쉽게 이야기를 실제 상처받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 하면 너무 네 사정 아니니까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기준에 쟤네가 어울릴 뿐이지 기준은 바뀌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기준도 아니고 그쵸. 이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해봐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뭐 이렇게 딱히 이제 어디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딱 내세울 수 있는 얼굴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라디오를 하죠. 그렇지. TV를 아프리카 방송을 했지. 그런데 이제 그게 음. 정작 살아가는데 그렇게 큰 결정적인 데미지가 있거나 아니면 그렇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맞아요. 이제 이 정도 나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외모라는 게 그런 뭐 그러니까 상대방을 정할 뭐 이제 뭐 연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나중에 배우자가 될 거라든지 이런 걸 생각할 때 있어서 결정 순위로서 그렇게 맞아요. 큰 비중을 차지하진 그냥- 않더라고요. 예. 뭐 이쁘면 좋고 보통- 잘생기면 좋은 거지 사실은 그게 필수는 아닌 것 그게 같아요. 이제 네.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결정적인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너무 잘생기면 부담스러워. 맞아. 아 그거 뭐더라 SNS에 도는 사진 중에 예전에 누가 저기 뭐야 무슨 실험을 했나 봐요. 네. 그거 TV에서 되게 뭐 미모의 여성이 어떤 남성에게 말을 걸었는데 뭐 그럴 뭐 뭐더라? 그럴 리 없다고. 그럴 리 그 여자가 없다고. 나한테 그럴 리 당신같이 없다고. 이쁜 여성이 저한테 말을 걸 리가 없다고. 아니 그래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수도 있어. 뭐 좋아해요. 뭐 이렇게 첫눈에 예쁜 여성이 그 지나간 남자에게 첫눈에 반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럴 리 없어요. 그뭐 어떤 거죠? 다단계인가요? 너무 압도적으로 예쁜 분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연애를 잘 그쵸. 못하는 맞아, 경우도 맞아. 많이 그럴 수 있어요. 있어. 예.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부담스러워서 접근을 아예 맞아.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꼭 좋은 것도 네. 아니고 그게 꼭 나쁜 것도 아니고. 예. 그런 삶을 안 살아봐서 모르겠네요. 일단 그런 것도 있잖아. 하루만 예뻐. 그러니까 평생 못생겨서 하루만 예뻐지고 싶네요. 그건 이제 뭐 안 해본 거니까 궁금증이죠. 안 해본 거니까 궁금증. 하는 거지. 이 모든 것의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은 희소성이다. 네. 예. 근데 각자의 얼굴이 다 희소성이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우리는 다 유니크하죠. 이렇게 유니크할 수가 없어. 다 다르게 생겼어. 어쩜 이렇게 냈다 다르게 생겼지? 그렇지. 그러니까 넷이 똑같이 생겼으면 큰일 났죠. 다 김프로 얼굴. 약간 막장 드라마 될 수 있지. 알고 보니 김프로가 점점점. 얼굴 길고 김프로가 뭐 머리 근데 길고 알고 보니까 막장 드라마야. 다 닮았어. 자, 종례 좀 해볼까요 이제? 네. 예. 네. 외모로 인한 차별로 상처를 받은 청소년에게 종례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목구비가 잘 주차되어 있는. 주차가 잘 있을 때 얼굴 잘 안에 있는? 잘 주차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예쁜 사람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잘 주차가 안 되어 있는 못생긴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모든 사람들이 매력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 그래서 매력은 다 있습니다. 제가 늘 걔한테 밥을 줄 때도 예쁘고 못생기고는 있지만 매력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너의 매력을 좀 찾아봐라라고 늘 얘기를 하거든요. 좋다. 그러니까 매력이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좀 키가 작아서 키에 대한 약간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20대까지 전까지는 이게 10대 때는 그런데 20대, 30대 왜 계속 살다 보니까 그 키가 저의 인생의 결정적인 맞아요. 그런 흠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오히려 그런- 그래서 좀 연애가 잘 된 부분도 있죠. 좀 신기하게 저는 저보다 큰 분들만 어떻게 어쨌든 그 키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소년 여러분들도 지금 외모는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미래라든지 가까운 미래에도 결코 여러분들의 제일 우선 순위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 순위로 유지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다른 부분을 채우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모라는 게 미라는 게 사실 옛날 뭐 네. 그리스 시대부터 되게 네. 중요했잖아요. 뭐 그거 갖다 막 황금률. 전쟁도 일어나고 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중요한 가치기는 하지만 그게 저는 먼저 아름다움의 가치를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자신감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다른 매력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는 절대 예쁜 얼굴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냥 제 외모가 되게 그냥 제 자신을 되게 사랑해요. 저는 사실 그래서 자신감 있는 자신감도 얼굴. 되게 있고 그리고 외모를 저는 김태희랑 바꾸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그냥 내가 좋아요. 그냥 여러분들도 학생들 여러분들도 그냥 본인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뻐 보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던 뭐 나를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에요. 그냥 내 자신이 날 사랑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본인만의 아름다움, 자신감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 진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다라고 쳤을 때 한 사람은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이 사진만 놓고 봐요. 이 사람하고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고 사진만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이성들이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미묘하게 다른 그 표정 변화에서 그럼요. 호감을 느낀다고 눈빛도 하더라고요. 다르죠. 예, 예. 그거는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모가 내가 지금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중요한데 뭐 그것도 이제 무시할 수는 없는 영역인데 그 내면이 드러나죠. 예. 마지막 맞다. 괴물사의 이제 답변처럼 아까 어머님께서 이제 고민을 하시잖아요. 아까 여기서 나왔던 얘기들을 좀 참고하셔서 그러니까 잘 학생과 그래. 잘 상의를 그냥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안 돼. 이것도 좀 그것도 안 그렇고 되죠. 그렇다고 무조건 오케이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은 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이제 성형이라고 하는 것은 반영구적으로 이제 얼굴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두고 아까도 진짜. 이야기 드렸듯이 충분히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급할 거 없으니까. 네. 제가 좀 종례를 네네. 하자면 그 생택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이제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어딘가에 오아시스를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거 있지, 그죠. 사람들의 시선이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은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죠. 여러분을 본 적도 없고 뭐 만나본 적도 없고 하지만 분명히 이 부분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게 아름다운지는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이번 여름 방학에는 성형을 생각했었던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어딘가 숨기고 있었던 자신의 오아시스를 한번 찾아보는 좋은 것도 얘기다.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네. 무언가. 네. 멋있다. 지금까지 고품격 학교 뒤집어보기 방송 내가 네 선생이다 줄여서 내 선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제발. 안녕. Please.